난 잘못한 게 없어. 멋지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버스 타는 임버타입니다. 공원 앞에 버스 정류장이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류장 표지판이 철거 없이 방치되었다고요? 우리 집 앞 버스 정류장의 노선 안내도에 버스 노선 정보 업데이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이 새로 생겼는데도 표지판도 승객 대기소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물론 관계 당국에서 알아서 조치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버스 정류장은 어떻게 민원을 잘 제기해야 내용 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적기적시에 잘 처리될까요?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방치된 버스 정류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적기적시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표지판 형태의 버스 정류장의 경우는 해당 버스 정류장의 이름, 관리번호,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버스 정류장 전경 사진과 표지판 상단의 안내판을 확대한 사진을 촬영합니다. 대기소 형태 버스 정류장의 경우 정류장 명과 노선 안내도, 정류소 관리 번호가 다 나오도록 사진 한 컷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노선 안내도가 문제가 있다면 노선 안내도 부분을 확대해서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버스 정류장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항의 파악이 끝나고 사진 촬영까지 잘 이루어내셨으면 이제는 민원을 제기할 차례입니다.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사후관리 없이 방치된 버스 정류장에 대한 민원 제기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버스 정류장의 정보와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할 수 있고 버스 정류장 사진 첨부와 위치 체크도 가능하며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민원 내용 전달부터 답변까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려면 안전신문고에 또는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처음 설치하시는 경우 초기 세팅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여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모두 예어 확인을 누릅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위치 추적을 허용하겠느냐는 창이 나오는데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릅니다. 그 다음 사진과 영상 촬영 허용 여부 창에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릅니다. 이어서 오디오 녹음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고 사진, 동영상, 음악, 오디오 접근도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의 모든 초기 세팅 과정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픽 메뉴 창이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니면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상단 메뉴 맨 오른쪽에 있는 생활불편을 눌러주시고 생활불편 신고유형은 기타 생활불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아래 팝업 창이 뜨면 내용 확인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진 동영상 문구 오른쪽에 있는 촬영 앨범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이미 버스 정류장 사진을 찍었다면 사진 선택을 누르셔서 버스 정류장 사진을 첨부합니다. 정류장 전경 사진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 2가지를 이미 잘 찍으셨다면 바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치가 필요한 버스 정류장에 계시다면 현장에서 바로 사진 촬영을 하시고 첨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사진 첨부가 끝나고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지목할 차례입니다. 이미 해당 버스 정류장에 계시다면 자동으로 위치가 찍혀서 나오지만 이미 정류장을 벗어나셨다면 정류장의 주소를 기억하셨다가 일일이 위치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발생지역 옆에 위치 찾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위치 찾기 창이 뜨면 주소 검색을 클릭하신 후 버스 정류장의 주소를 검색하셔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버스 정류장은 도로명 주소 명판이 부착되어 있어 주소 검색창에서 버스 정류장의 주소를 기입하시고 위치를 지목하실 수 있지만 도로명 주소 명판이 없는 경우 인근 건물과 상점 이름, 교차로 등지를 키워드 검색에서 찾으신 다음 주소를 지정하시고 내용을 기입해 주실 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란에는 버스 정류장을 찾은 날짜, 버스 정류장의 이름, 버스 정류장의 관리번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적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실 차례로 먼저 화면과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인증 방법을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 문자와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알림창이 나오면 확인을 누른 다음 문자로 온 인증번호 6자리를 확인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계속해서 처리기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처리기관을 선택하시지 않을 경우 자동 분류됩니다. 기관 선택 버튼을 누르셨으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직접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직접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버튼 아래 빈칸에 시, 군, 구를 입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천광역시를 검색 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를 선택하면 해당 민원이 인천광역시청에 버스정책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천광역시 외에 시, 군, 구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지자체의 대중교통 관련 부서로 민원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적사항 입력 알림창이 뜨는데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신고 이력 관리, 진행사항 통보 및 처리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른 다음 부분은 개인을 선택해 주시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사항 입력까지 끝났으면 알림창에서 얘를 누르신 후 신고 내용을 제출합니다. 됐어! 그래! 당신이 제기한 민원이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의 다이렉트로 접수되어 며칠 후 다음과 같이 답변이 올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언제까지 조치하겠노라는 답변이 오면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는 답 없이 버스 정류장 관리 주체에 전달했다는 답변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기다리다 보면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민원 내용이 버스 정류장 관리 주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래 나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일로 행정기관 담당자와 입씨름을 한다면 서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재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민원처리법 23조에 의거하여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기한 경우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Have a nice day다. 정보공개 청구는 홈페이지 www.open.go.kr을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시켜. 초기 화면에서 맨 오른쪽 상단의 짝대기 3개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왼쪽 메뉴에 청구 소통을 클릭해 주시고 청구 신청을 선택해 주시면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의 경우에는 비회원 로그인 시에만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조회가 가능하며 업무 등 다른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자주 하시는 분께서는 회원가입 후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회원 로그인 후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비회원 구분은 개인 내국인, 개인 외국인, 법인, 단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개인 내국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선택 구분에서 청구 신청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세요. 비회원 정보 입력 안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첫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입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호의식별 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아래에 있는 동의 버튼을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청구 주제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민원 처리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것이므로 행정 재정을 선택하고 청구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화면과 같이 버스 정류장의 이름과 정류장 관리 번호가 들어가야 하며 그 다음 조치 결과 공개 청구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청구 내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류장 수탁 관리 주체는 교통행정당국에서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곳으로 인천의 경우 인천교통공사와 시의 버스조합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구 내용은 바로 버스 정류장의 조치 전후 사진으로 해당 민원을 제기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조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구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4자리에서 6자리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청구 기관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청구 기관은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시, 군, 구청 등을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천시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인천광역시를 선택해 봅니다.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한 시, 군, 구청을 선택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하며 실수라도 다른 기관을 선택하시면 정보공개 청구는 반려가 됩니다. 안 돼! 기관 선택이 끝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곧 여러분이 입력한 청구인 정보가 바로 나타날 것이며 알림톡 수신 혹은 메일 수신 중 편하신 곳에 얘를 체크하시면 처리 상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 및 유의사항 옆에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확인했습니다. 를 화면과 같이 체크합니다. 자동 등록 방지 문자를 입력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정보 공개 청구권자 인증창이 나오는데 공동인증서 인증, 아이핀 인증, 휴대전화 인증 중 편하신 곳으로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해봅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누르시면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전체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패스로 인증하기나 문자로 인증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패스 앱이 설치되지 않은 분께서는 문자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자 인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문자 인증창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 7자리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보안 문자가 나와 있는 대로 보안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곧 문자가 발송될 것입니다. 문자에 나와 있는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시고 인증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올 것입니다. 확인을 2번 누르시면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신청 일부터 대략 보름에서 한 달 동안 기다리시는 동안 접수 결과와 처리 결과를 톡이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고 정보공개 포털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후 버스 정류장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되게 신나. 사후관리 없이 방치된 버스 정류장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방치된 버스 정류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여러분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미관과 경관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칼춤 쳐줄 망나니가 필요하거든요. 할게요, 망나니. 칼 좀 줄게요.